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저녁 퇴근길에 편의점이나 약국에 들러서 비타민 B 영양제를 사셨거나 아니면 집에 있는 영양제통을 저녁 식사 후에 꺼내서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실 겁니다. 하루 종일 지쳐 있으니까 저녁에 피로 해소에 좋다는 비타민 B를 먹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생각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뒤에는 그 습관을 완전히 다시 생각하고 싶어지실 겁니다. 왜냐하면 피로 해소를 위해 밤에 삼킨 그 비타민 B가 바로 그날 밤 여러분의 수면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을 가능성이 과학적으로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비타민 B군이 정확히 무엇을 하는 영양소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 B를 그냥 피로 해소 영양제 정도로만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 비타민 B군은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한 방식으로 우리 몸에서 작용합니다. 비타민 B군은 단일 영양소가 아닙니다. B1, B2, B3, B5, B6, B7, B9, B12까지 총 8가지의 서로 다른 수용성 비타민들을 하나로 묶어 부르는 이름입니다. 이 8가지가 각각 고유한 역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로 협력하여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 신경 기능, 세포 재생, 호르몬 합성 등 거의 모든 생화학적 과정에 관여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가장 핵심적으로 이야기할 부분은 비타민 B군과 에너지 생산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고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먹는 음식의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그 자체로 에너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이 세포 안에서 복잡한 화학 반응을 거쳐 ATP라고 하는 에너지 화폐로 전환되어야만 비로소 우리 몸이 사용할 수 있는 실제 에너지가 됩니다. ATP는 아데노신 3인산의 약자로 인체의 모든 세포가 직접 사용하는 유일한 형태의 에너지입니다. 근육이 수축할 때도, 뇌가 생각할 때도, 심장이 뛸 때도 모든 순간 ATP가 소비됩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B군이 여기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일까요? 비타민 B군은 바로 이 영양소를 ATP로 전환하는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보조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비타민 B1인 티아민은 포도당이 에너지 생산, 경로로 들어가는 첫 관문인 피루부산 탈수소요소 반응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조효소입니다. 비타민 B인 리보플라빈은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전자전달계가 작동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B3인 나이아신은 NAD와 NADP라는 형태로 세포 내 에너지 대사의 거의 모든 단계에 관여하는데 이 NAD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최근 노화 연구에서 NAD 수치를 높이는 것이 세포 노화를 늦출 수 있다는 연구들이 쏟아져 나올 정도입니다. 비타민 B호인 판토텐산은 아세틸코에이의 구성 성분으로 탄수화물과 지방과 단백질 모두의 에너지 대사에 두루 관여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비타민 B군은 우리 몸이라는 공장에서 원재료를 에너지로 변환하는 생산기계가 돌아가도록 하는 윤활유이자 촉매제입니다. 이 윤활유가 충분하면 기계가 빠르고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부족하면 기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비타민 B가 부족할 때 피로감, 무기력감, 집중력 저하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B를 보충하면 실제로 에너지가 생기는 느낌이 드는 것도 이 에너지 생산 기계에 연료를 공급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핵심적인 문제가 등장합니다. 비타민 B가 에너지 생산을 활성화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비타민 B를 섭취하면 우리 몸의 세포들이 실제로 에너지를 더 활발하게 만들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잠을 자야 하는 밤에 세포들이 에너지를 활발하게 만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잠들기 어렵거나 잠이 들더라도 그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비타민 B를 밤에 복용하는 것이 수면을 방해할 수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이것보다 훨씬 더 깊고 구체적입니다. 각각의 비타민 B가 수면에 미치는 영향을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비타민 B6, 즉 피리독신 이야기를 먼저 드려야겠습니다. 비타민 B6는 비타민 B군 중에서도 수면과 가장 직접적이고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는 영양소입니다. B6의 활성형인 피리독살-5- 인산, 줄여서
PLP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신경전달물질 합성에 관여하는 효소들의 보조인자로 작용합니다. 구체적으로 비움는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전환되는 과정, 그리고 세로토닌이 다시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필수적입니다. 멜라토닌은 수면을 유도하는 가장 중요한 호르몬이고 세로토닌은 기분과 안정감을 담당하는 행복 호르몬입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B흉을 먹으면 멜라토닌이 잘 만들어져서 오히려 잠이 잘 와야 하는 것 아닐까요? 얼핏 들으면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비흉는 세로토닌과 도파민 합성을 모두 촉진합니다. 도파민은 동기부여, 집중력, 각성 상태와 연관된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즉 비흉을 보충하면 진정 효과를 내는 세로토닌과 함께 뇌를 깨어있게 만드는 도파민도 동시에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밤에 도파민이 갑자기 증가하면 뇌는 쉽게 흥분 상태가 되고 잠드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게다가 비타민 B흉을 취침 전에 복용했을 때 꿈이 매우 생생해지거나 꿈을 더 많이 기억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호주의 한 대학 연구팀이 진행한 연구에서 취침 전 고용량의 비타민 B흉을 복용한 그룹은 위약 그룹에 비해 꿈의 생생함과 꿈, 기억 능력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꿈을 더 생생하게 꾼다는 것은 수면의 렘 수면 단계가 더 활성화된다는 의미인데 이것이 수면의 깊이와 연속성을 방해하여 자다가 자주 깨거나 수면의 회복 효과가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잠을 잔 것 같지 않고 여전히 피곤하다고 느끼는 분들 중에 밤에 비타민 B를 드시는 분이 있다면 이 메커니즘이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해 봐야 합니다. 이번엔 비타민 B12 이야기입니다. 비타민 B12는 그 중요성과 복잡성에 있어서 비타민 B군 전체를 통틀어 손꼽히는 영양소입니다. B12는 신경세포를 감싸는 미엘린 수초의 유지와 합성에 필수적이며 적혈구 형성, DNA 합성, 그리고 엽산 대사에도 깊이 관여합니다.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신경손상, 빈혈, 인지기능 저하, 그리고 심각한 피로감이 나타납니다. 이런 이유로 B12는 가장 많이 처방되고 복용되는 영양제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비타민 B12는 수면과 매우 흥미로운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B12는 인체의 일주기 리듬, 즉 24시간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데 관여합니다. 특히 B12는 빛에 대한 일주기 시계의 민감도를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이처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B12는 인체의 일주기 리듬에서 멜라토닌의 위상을 변화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빛 자극에 대한 일주기 시계의 반응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B12를 복용하면 일주기 리듬이 더 예민하게 작동한다는 의미입니다. 낮에 복용하면 이것이 오히려 수면 마이너스 각성 주기를 더 명확하게 만들어 낮에는 더 깨어있고 밤에는 더 잘 자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밤에 특히 취침 직전에 B12를 복용하면 이 일주기 리듬 조절 효과가 역으로 작용하여 수면 시작을 방해하거나 수면 주기를 교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B12는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어서 일부 사람들은 B12를 복용하고 나서 수시간 동안 각성감이 높아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B12 자체가 각성제처럼 직접적인 자극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세포 수준에서 에너지 대사가 활발해지면서 나타나는 간접적인 효과입니다. 밤에 이런 효과가 나타나면 잠드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자다가 중간에 깨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비타민 B3인 나이아신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나이아신은 NAD의 전구체로서 세포 에너지 대사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나이아신이 몸에 들어오면 NAD로 전환되어 세포의 에너지 생산 효율을 높입니다. 뇌에서는 나이아신이 부족하면 뇌 기능이 저하되고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밤에 나이아신을 고용량으로 섭취하면 뇌세포의 에너지 대사가 활성화되면서 뇌가 쉽게 각성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고용량 나이아신 복용 후 피부가 달아오르는 나이아신 플러시 현상을 경험하는데 이 현상이 밤에 일어나면 불편함과 함께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B호인 판토텐산도 수면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오는 부신에서 코르티솔을 포함한 스트레스 호르몬 생성에 관여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판토텐산은 부신 세포의 코르티솔 분비 능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르티솔은 아침에 분비가 최고조에 달하고 밤에는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야 정상적인 수면이 이루어집니다. 밤에 비오를 복용하여 코르티솔 분비가 자극되면 본래 밤에는 낮아져야 할 코르티솔 수치가 상승하여 각성 상태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코르티솔은 기상 호르몬으로도 불리는 만큼 밤에 코르티솔 수치가 높으면 잠들기 어렵고 자더라도 얕은 수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자, 이제 비타민 B군 각각의 수면 방해 메커니즘을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당연히 갖게 될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B가 결핍되면 수면이 오히려 나빠진다는 말도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수면 장애 위험이 2.4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비타민 B6가 부족하면 세로토닌 합성이 저하되어 우울감이 생기고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비타민 B는 충분히 있어야 수면도 잘 된다는 말이 맞는 것처럼 들립니다. 여기서 핵심은 결핍과 충분함의 차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용 타이밍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비타민 B가 우리 몸에 충분히 있는 상태가 수면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충분한 상태를 밤에 복용을 통해 만들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비타민 B는 아침이나 낮에 복용하여 낮 동안 에너지 대사와 신경 전달 물질 합성에 활용하고 밤에는 그 효과가 자연스럽게 수면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하도록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비타민 B군은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지용성 비타민과 달리 몸에 장기간 저장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비타민 B는 복용 후 수시간 내에 혈중 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하고 이후 서서히 감소합니다. 이 최고 농도 시점에 에너지 대사 활성화 효과가 가장 강하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아침에 복용하면 오전 중에 혈중 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하여 하루 동안 활발하게 활동하는데 최적의 에너지 환경을 만들어주고 저녁이 될 즈음에는 혈중 농도가 충분히 낮아져서 수면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저녁 식사 후나 취침 전에 복용하면 잠들 준비를 해야 할 시간에 혈중 비타민 B 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하여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하고 뇌를 각성시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우리 몸의 일주기 리듬, 즉 서캐디언 리듬을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캐디언 리듬은 약 24시간 주기로 반복되는 생체 시계로 뇌의 식교차 상액이라는 부위가 조절합니다. 이 생체 시계는 하루 중 시간에 따라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생리적 과정을 조율합니다. 체온, 혈압, 소화효소 분비, 면역 기능, 그리고 물론 수면과 각성 사이클까지 모두 이 시계의 지배를 받습니다. 코르티솔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코르티솔은 아침 기상 직후 30분에서 45분 사이에 혈중 농도가 최고치에 달합니다. 이것을 코르티솔 각성 반응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여러분에게 아침에 활력을 주고 하루를 시작할 에너지를 공급하는 자연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코르티솔은 이후 낮 동안 서서히 감소하고 밤 11시에서 새벽 2시경에는 하루 중 가장 낮은 수준에 이릅니다. 이 코르티솔이 낮아지는 시간대에 수면이 가장 깊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멜라토닌은 반대로 저녁 9시에서 10시경부터 분비가 시작되어 밤새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아침에 떨어집니다. 이 두 호르몬이 시소처럼 균형을 이루면서 수면과 각성의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비타민 B를 밤에 복용하면 이 정교한 균형을 건드리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오는 코르티솔 생성을 자극할 수 있고 비유과 B12는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하며 B12는 일주기 리듬의 민감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효과가 밤에 집중되면 코르티솔이 내려가고 멜라토닌이 올라가야 하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방해를 받게 됩니다. 잠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잠이 들더라도 자주 깨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전혀 개운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수면 실태를 보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더욱 실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면 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하위권으로 평균 7시간 49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8시간 22분보다 30분 이상 짧습니다. 성인의 약 17에서 23%가 불면 증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존스 홉킨스 대학교가 참여한 연구에서는 한국 성인의 22.8%가 불면증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로 해소를 위해 비타민 B를 챙겨 먹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중 많은 분들이 저녁이나 밤에 복용하고 있다면 그 영양제가 오히려 수면을 방해하여 다음날 더 피곤한 악순환을 만들고 있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B와 수면의 관계를 실제로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직장인 김민준 씨는 30대 중반으로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와 피로 때문에 종합 비타민 B 영양제를 구매했습니다. 약국에서 판매원이 피로에 좋다고 해서 매일 저녁 식사 후에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영양제를 먹기 시작한 지 한 주쯤 지나서부터 이상하게 잠들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에는 침대에 누우면 30분 안에 잠들었는데 영양제를 먹고 나서는 1시간이 넘도록 뒤척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꿈도 예전보다 훨씬 선명하고 복잡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무겁고 피로감이 오히려 더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영양제가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에 복용 시간을 아침 식사 후로 바꿨고 2주 후부터는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눈에 띄게 줄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훨씬 개운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대사 속도, 비타민 B 결핍 정도, 기저질환, 현재 복용 중인 다른 약물, 식습관 등에 따라 반응이 다를 수 있습니다. 비타민 B를 밤에 드셔도 별다른 수면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로가 지속되거나 수면의 질에 불만이 있는 분들이라면 비타민 B 복용 타이밍을 점검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인 첫 번째 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비타민 B군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타민 B군은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는 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한 가지 종류만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B 비타민이 균형 있게 존재해야 합니다. 특히 B12와 B9인 엽산은 함께 작용하여 호모시스테인이라는 아미노산 대사산물을 처리하는데 이 두 가지 중 하나가 부족하면 호모시스테인이 혈액 내에 축적됩니다. 호모시스테인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혈관 손상의 위험 인자가 될 수 있으며 신경 기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B 비타민들은 단독으로 섭취하는 것보다 복합 형태로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시중에 판매되는 많은 비타민 B 복합 영양제들은 하루 권장량의 수십 배에서 수백 배에 달하는 고용량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제품에는 비타민 B유가 하루 권장량인 1.5행기에 100배가 넘는 200행기 이상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타민 B는 수용성이라 과잉 섭취된 양이 소변으로 배출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것은 완전히 맞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특히 비타민 B6는 과잉 섭취 시 신경 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실제로 보고된 문제입니다. 하루 250행기 이상의 B6을 장기간 복용하면 말초신경병증이 나타날 수 있으며 손발의 저림, 자결감, 근력 약화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호주의 의약품 규제기관은 이와 관련하여 공식적인 안전 경고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량 비타민 B 복합제를 선택할 때는 성분 함량을 꼭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의 구조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B가 수면을 방해하는 방식을 더 정확히 이해하려면 수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뇌는 결코 쉬지 않습니다. 오히려 특정 측면에서는 낮보다 더 바쁘게 활동합니다. 수면은 크게 비렘 수면과 렘 수면으로 나뉩니다. 비렘 수면은 다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뉘는데 3단계 비렘 수면이 바로 깊은 수면 혹은 서파 수면이라고 불리는 가장 중요한 회복 수면입니다. 이 서파 수면 중에 뇌는 낮 동안 신경회로에 쌓인 노폐물을 뇌척 수액을 이용해 씻어내고 새로운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정착시키며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여 신체 회복을 촉진합니다. 렘 수면은 꿈을 꾸는 단계로 감정 처리와 학습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잠들고 나서 90분을 한 사이클로 하여
비렘 수면과 렘 수면이 번갈아 나타납니다. 밤 전반부에는 깊은 비렘 수면의 비율이 높고 후반부로 갈수록 렘 수면이 길어집니다. 비타민 B6과 렘 수면을 과도하게 활성화하면 깊은 비렘 수면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전에 렘 수면으로 넘어가거나 렘 수면 중에 자주 깨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면 수면 시간은 충분해 보여도 실제 회복 효과는 떨어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로가 풀리지 않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또한 비타민 B군의 에너지 대사 활성화 효과는 체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면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체온이 약간 낮아져야 합니다. 잠들기 전 1시간에서 2시간 동안 체온이 낮아지는 것이 수면 개시의 자연스러운 신호입니다. 그런데 세포대사가 활발해지면 열 생산이 증가하여 체온이 내려가야 할 시점에 오히려 올라가거나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비타민 B를 밤에 복용했을 때 잠들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비타민 B군이 밤에 복용했을 때 수면을 방해하는 다양한 메커니즘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비타민 B를 드셔야 할까요?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피로 해소를 위해 비타민 B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원칙은 비타민 B군은 아침 식사와 함께 복용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 후 비타민 B를 복용하면 몇 가지 이점이 생깁니다. 우선 아침에 코르티솔이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시간대와 비타민 B의 에너지 활성화 효과가 시너지를 이루어 오전 동안 최상의 집중력과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B가 식사 중에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로 전환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아침 식사의 영양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낮 동안 충분히 활용되고 배출된 뒤 저녁에는 혈중 농도가 충분히 낮아져 수면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아침에 식사를 거르는 경우가 많다면 적어도 아침에 물 한 잔과 함께 드시거나 간단한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B군은 수용성이라 공복에도 섭취 가능하지만 특히 B1, B, B3 등 공복에 복용하면 일부에서 속 불편감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가벼운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복용 시간이 아침이 어렵다면 최대한 이른 시간대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점심 식사 후까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녁 식사 후나 취침 전 복용은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수면 문제를 경험하고 계신 분들은 저녁 6시 이후의 비타민 B 복용은 삼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복용량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고용량 비타민 B 복합제 중에는 실제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용량을 담고 있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피로 해소와 정상적인 신경 기능을 위해서는 반드시 메가 용량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적정 용량의 비타민 B를 꾸준히 올바른 타이밍에 복용하는 것이 고용량을 잘못된 시간에 복용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가능하면 식품으로 비타민 B를 채우는 습관을 기르라는 것입니다. 비타민 B가 풍부한 식품들을 일상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돼지고기, 특히 돼지 등심이나 안심은 비타민 B1이 가장 풍부한 식품 중 하나입니다. 달걀은 비타민 B5와 B12가 풍부하며 하루에 달걀 2개를 드시면 비타민 B12, 일일 필요량의 약 46%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소나 닭의 간은 비타민 B군의 보물창고라 할 수 있는데 간 요리 한 번으로 거의 모든 비타민 B군을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등 푸른 생선도 비유과 B12가 풍부합니다. 현미나 잡곡밥은 백미에 비해 비타민 B1과 B3가 훨씬 많이 들어 있습니다. 된장이나 청국장 같은 발효 콩식품은 엽산과 B가 풍부합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저녁 영양소를 따로 챙기라는 것입니다. 비타민 B를 저녁에 드시지 않는 대신 수면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을 저녁 시간대에 챙기시는 것이 훨씬 현명한 전략입니다. 트립토판은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의 원료가 되는 필수 아미노산으로 따뜻한 우유 한 잔, 바나나 퀴리, 두부, 닭가슴살 등에 풍부합니다. 저녁에 트립토판이 풍부한 식품을 드시면 뇌에서 자연스럽게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합성이 촉진되어
수면 유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신경과 근육을 이완시키는 자연적인 안정제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 보충제를 저녁에 드시는 것은 비타민 B와 달리 수면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형태의 보충이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몬드, 호박씨, 시금치, 현미 등이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L-테아닌은 녹차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으로 불안감을 줄이고 이완 상태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취침 전 연한 녹차 한 잔이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은 디카페인 제품을 선택하시거나 캐모마일 차나 따뜻한 물 한 잔으로 대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7일 실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비타민 B 복용 습관을 개선하고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단계별 전략입니다. 첫째 날은 현재 상태를 점검하는 날입니다. 지금 복용 중인 비타민 B 영양제의 성분표를 꺼내서 각 성분의 함량을 확인하십시오. 비타민 B6 함량이 하루 100mg를 초과하지 않는지, 비타민 B12 함량이 적절한지 체크합니다. 그리고 지금 몇 시에 드시고 계신지 기록해 두십시오. 수면의 질이 어느 정도인지, 잠들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밤에 자주 깨는지 여부를 기록해 두면 이후 변화를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타이밍을 바꾸는 날입니다. 비타민 B 복용 시간을 아침 식사 후로 옮깁니다. 만약 아침 식사를 거르는 습관이 있다면 달걀 하나나 통밀, 식빵 한 장 정도의 간단한 아침을 함께 챙기십시오. 비타민 B는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보다 음식과 함께 복용하는 것이 위장 부담이 적고 흡수도 더 안정적입니다. 넷째 날은 저녁 식단을 바꾸는 날입니다. 저녁 식사에 트립토판이 풍부한 식품을 의식적으로 포함시킵니다. 닭가슴살 구이, 두부찜, 따뜻한 우유, 바나나 중 하나를 저녁 식단에 추가해 보십시오. 취침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마그네슘이 풍부한 견과류 한 줌을 간식으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섯째 날은 취침 전 루틴을 만드는 날입니다. 취침 1시간 전부터 스마트폰 화면의 밝기를 낮추거나 청색광 차단 모드를 켭니다. 청색광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수면 유도를 방해합니다. 따뜻한 허브차 한 잔을 마시면서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복식 호흡을 10분 정도 하는 것이 긴장을 풀고 수면 준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날은 기록과 비교의 날입니다. 비타민 B 복용 시간을 바꾼 뒤 수면에 변화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줄었는지, 밤에 덜 깨는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더 개운한지를 첫째 날의 기록과 비교해 보십시오. 개인차가 있으므로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최소 2주에서 4주 정도 꾸준히 실천해야 변화를 체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곱째 날은 식단을 통한 비타민 B 보충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오늘 저녁 식사를 비타민 B가 풍부한 식품들로 구성해보되 저녁이 아닌 점심에 가장 비타민 B가 풍부한 음식을 드십시오. 돼지고기 된장찌개, 삶은 달걀이 들어간 비빔밥, 고등어구이와 현미밥 조합 등이 비타민 B를 자연스럽게 보충하는 훌륭한 점심 메뉴입니다. 이제 3가지 실용적인 레시피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레시피는 비타민 B 아침 활력 달걀밥입니다. 현미밥 한 공기에 달걀 프라이 2개를 올리고 잘게 썬 파와 참기름 반 티스푼, 간장 반 티스푼을 뿌립니다. 곁들임으로 김치나 나물 반찬을 더하면 비타민 B1, B2, B5, B12가 고루 포함된 완성도 높은 아침 식사가 됩니다. 이 식사와 함께 비타민 B 영양제를 드시면 흡수율도 높고 에너지 대사도 최적화됩니다. 두 번째 레시피는 수면 유도 저녁 두부 된장국입니다. 멸치와 다시마로 우린 육수에 된장 2큰술을 풀고 두부 반모를 깍둑 썰어 넣습니다. 여기에 팽이버섯과 시금치를 추가합니다. 시금치는 마그네슘이 풍부하고 두부는 트립토판을 공급하며 된장의 발효 성분이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된장국을 저녁 식사로 드시면 자연스럽게 수면을 돕는 영양소들이 공급됩니다. 세 번째 레시피는 취침 전 따뜻한 바나나 우유입니다. 따뜻하게 데운 우유 200ml에 잘 익은 바나나 반 개를 으깨어 넣고 잘 섞습니다.
꿀을 약간 더해도 좋습니다. 바나나는 트립토판과 마그네슘이 함께 들어있어 수면 유도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따뜻한 우유는 트립토판 흡수를 촉진하고 심리적인 이완 효과도 있습니다. 취침 30분에서 1시간 전에 드시면 좋습니다. 단 과식은 피하고 소량으로 드시십시오.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들으셨다고 해서 당장 비타민 B를 끊거나 복용량을 임의로 줄이시면 안 됩니다. 특히 의사로부터 비타민 B를 처방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신 뒤 복용 방법을 변경하셔야 합니다. 임산부나 수유 중인 분들,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분들도 비타민 B 복용에 관해서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비타민 B12 결핍이 확인된 분들 또는 채식주의자나 비건 식단을 하시는 분들은 B12 결핍 위험이 높으므로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 수치를 확인하고 적절히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용 시간 변경 후에도 수면 문제가 지속된다면 그것은 비타민 B 타이밍 이외에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수면 전문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비타민 B군은 피로 해소와 에너지 대사에 있어서 진정으로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발휘하는 효과, 즉 세포 에너지 생산 활성화, 신경 전달 물질 합성 촉진, 일주기 리듬 조절이라는 효과들은 낮 시간에 발휘될 때 가장 이상적으로 작동합니다. 밤에 이 효과들이 발휘되면 잠들기 어렵고 수면의 깊이가 얕아지고 꿈이 과도하게 생생해지는 등의 방식으로 수면의 질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B를 드신다면 아침 식사와 함께 드십시오. 이 작은 습관의 변화 하나가 낮의 활력도 높이고 밤의 수면 질도 함께 개선하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피로가 진정으로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이 비타민 B를 언제 드시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많은 분들과 함께 더 건강한 영양제 복용 습관을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과학적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